자, 이번에는 미자편 4장, 즉 미자편 3장과 5장을 먼저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4장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미자편 4장은 말이 아주 짧습니다. 12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후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장입니다. 즉, 이 미자편 4장은 바로 제나락의 이간책, 그것으로 노나라의 공작의 개혁 정치가 좌절을 맛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장입니다. 즉, 개환자와 노정공이 바로 제나락의 그 이간책, 미인계를 쓰는 이간책에 넘어가서 바로 환락에 빠져가지고 국정을 소홀히 하게 되죠. 그래서 공자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노나라를 떠나 주유천하를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바로 공자생애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후 14년간 주유열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제나락의 그 미인계를 쓴 그 이간책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보면은 이 사건은 바로 공자의 생이 아주 중요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노나라를 떠나 주유열국하는 그런 사건인데, 공자가 노나라에 출사한 그 과정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노나라를 떠나기 전까지는 공자가 벼슬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보면은 기원전 501년 공자 나이 한 50세쯤에서 노나라에 출사를 해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도제, 사공, 대사고 이러한 관직을 맡아 정치를 개혁하지요. 중도제, 사공, 대사고에 대해서는 옛날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직을 맡으면서 공자는 개혁 정치가 어느 정도는 성공이 돼요. 치안이 안정이 되고 백성이 질서를 지키고 제후들은 질서를 지키고, 그러니까 노나라가 아주 흥성하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제국들이 겁을 먹는 거죠. 노나라의 공자가 나타나서 노나라가 아주 부흥하게 되는구나, 이런 소문이 들어가게 되니까 바로 노나라 옆에 있는 제나라가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공자라는 분이 노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니까, 노나라가 강력해지면 제나라에 침입할 것이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당연히 제나라는 노나라가 강력하게 되는 것을 매우 경계를 했죠. 그래서 직접 전쟁하기보다는 무엇을 썼느냐, 바로 노나라 지배층을 타락시키는 애교책이죠. 이게 말하자면 이간책인데 미인계를 썼어요. 정치적 공작을 했던 것이죠. 즉, 아름다운 여인들, 뛰어난 음악과 춤, 좋은 말 등을 선물로 보냈어요. 이게 바로 미인계죠. 이러한 그 미인계를 쓰는 것도 모르고, 개환자와 또 당시 노정공이 이 제나라의 이간책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나라 실권자인 개환자는 이 제나라에서 보내주는 여학을 받고 향락에, 정치보다 향락에 빠져들었죠. 그래서 심지어 3일 동안 조회에도 나타나지 않는, 즉 국가의 정치를 돌보지 않고 연애와 향락에 빠지는 것이죠. 이때
실권자인 기관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허수아비지만 노정공도 사기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사기 공자세가 잇따르면은 이 여학은 개환자뿐만 아니라 노정공에까지도 바쳤어요. 그러니까 정공 역시 여학에 빠져 공자 빠져서 정치를 뒷받침을 못 해줬죠. 그래서 군주나 최고 권신이 모두 향락에 빠지게 되니까 공자는 자기의 개혁 정치가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국 55세 무렵, 정확한 나이는 조금 책마다 좀 틀린데 이때쯤 노나라를 떠나서 14년간 주유천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정치적 의미로는 바로 제나라는 군사 벽보다, 즉 전쟁을 일으켜서 노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화와 향락, 그 미인계를 써서 이간책으로 노나라 개혁 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벼슬이나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노나라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쉽게 해석이 되죠. 본문 보면은 제인, 기여락, 뭐 쉽죠. 주술목이죠. 제인은 바로 여기서 공자가 기분 나쁘니까 제인들인데 제나라 청부죠. 제나라 조정. 제나라 조정에서 기 보냈다 이런 얘기, 뭐 열악을 보냈다. 이때 기는 보내다 이런 얘기인데 옛날에 계시들이 공자한테 약을 보낼 때 이 보낼 괴자 여자와 같아요. 보낼 괴. 그때는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약을 보냈죠. 그때는 약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열악을 보냈어요. 열악은 뭐냐? 미인과 풍악 놀이패를 말하는 거예요. 가무단을 말해요. 열악이. 가무단. 그러니까 제나라 조정에서 이 노나라의 열악, 가무단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개환자가 실권자죠. 당시 실권자인 개환자가 수지 그건 뭐예요? 열악을 가무단을 미인과 풍악놀이패 가무단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뭐예요? 그들과 이제 향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열악의 가무단이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80여 명으로 구성된 여자와 가무단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0여 명이나 되는 미인을 보내버리니까 개환자, 실권자와 전공은 여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미인계 아주 노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3일부조, 3일간을 조에 나가다 국정을 돌봐야 되니까 3일 동안 아주 조에 나가서 국정을 돌보지 않았죠. 이 사실을 보고 공자는 떠났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4년간의 주유천리를 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때 어떻게 공자가 돌았느냐? 바로 처음에는 노나라가 건 우인나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송나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채나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초나라로 가는 그런 주유천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 의미로는 바로 군사력보다도 미인계, 즉 문화와 향락을 이용한 외교 전략으로 노나라 계획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즉 노나라 계획은 바로 공자의 그 정치, 개혁 정치죠. 이것이 마지막에 좌절되는데 그 좌절되는 원인이 바로 제 나라의 미인계, 이 이간책 때문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상황에 권력이나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도가 행해지지 않는 나라를 떠나는 군자의 이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저편 6장은 1장 1절, 2절, 3절, 3절로 되어 있는데 꼭 단편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바로 은자, 숨어 사는 사람들이죠. 바로 장자나 거릭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과 공자의 대화를 통해서 은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은둔하는 삶과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현실 참여자 공자의 삶에 대비하여 보여주는 장이 바로 6장입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아주 재미있는 토막소설 같은 글로 은둔자와 현실 참여자의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세상에 도가 없다고 세상을 버리고 숨어 사는 은자들에게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므로 인간 사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금수와 같이 원시적 생활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 사회가 도를 잇고 악덕이 판을 치더라도 인간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공자의 이러한 사상은 도를 따른 예치로서 천하를 덕화하기를 꾸준히 주장하며 현실 도피하는 독선적인 은둔 생활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현실 참여한다고 악덕과 임금에게 무조건 출사하려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도한 나라에서는 벼슬을 하지 말라고도 가르쳤던 것이 공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해서 1절을 보죠. 1절은 장저거릭 우이경 공자과지. 우선 여기에 한 문장이 끝나죠. 이것이 바로 주보죠. 접속사 이가 빠졌는데, 즉 장저와 거릭이라는 은자들이야. 은자들, 뭐 특별한 저 사람들이 숨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적이라든가 벼슬이라는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장저와 거릭이라는 은자들은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우이경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장기질을 하는 건 옛날에 그 농사법이라고 해요. 짝을 지어 함께 농사를 지었다, 밭갈이를 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저와 거릭이니까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공자가 그들 앞을 지났죠. 장저와 거릭 앞을 지났어요. 그래서 공자가 사역동사죠. 자론을 시켰다. 뭘 시켜? 물은 거 묻게 시켰어요. 뭘? 진은 뭐예요? 한국, 즉 나루터. 여기서는 아주 옛날이니까 지금같이 번잡한 한국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나루터. 그러니까
장자와 거리기 둘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그 짝지어서 밭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지는 바로 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앞을 공자가 지는. 여기서도 공자가 한 사람은 아니죠. 공자 예? 공자 뭐 일당 그러면 좀 그런데 공자 그 집단들이 그들 앞을 지나는데 그때 이제 자로를 시켜서 묻게 했어요. 뭘 물었나? 나루토건이냐 물어봐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로가 장자한테 물었겠죠. 장자한테 물은 게 아니라 장자가 이제 자로가 장자와 거리간테 나루터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장자가 말하기를 저 집 여는 수레죠. 수레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수레니까 수레 곱비죠. 저기 수레 곱비를 잡고 있는 자는 우이수 누구수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자로가 이제 장자가 자로한테 물으니까 자로는 말했죠. 말하기를 우이 공구 공자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장자가 저분이 공자냐? 저분이 공자이신가? 여기서 끝나죠. 저분이 공자, 공구, 노나라 공자이신가? 그러니까 다시 자로가 시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또 누가 얘기했어요? 이때는 바로 장자가 얘기했죠. 장자는 시지 진의 저 사람이 바로 공자님이 항구를 나루터를 잘 알 것이다 이런 얘기. 즉 여기서 시지 진의 이것은 단순히 나루터를 길을 안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 진을 여기서는 나루터라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건너는 길 이것을 비유했죠.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사람이니 공자가 지금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지금 은자들인 장자와 거리를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인 바로 공자 일당에게 그들 공자 일당의 우두머리인 공자는 당연히 갈 길쯤은 잘 알 거 아니냐 이걸 풍자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장자한테 이렇게 한마디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나루터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공자가 잘 알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이번에는 거리한테 물었죠. 문어 거리.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물었어요. 한 사람인 거리한테 물으니까 또 거리는 뭐라는 거야? 자의수 그랬어요. 자는 여기서 상대방을 높이는 얘기죠. 그대는 누구인가? 자, 바로 자로죠. 자로한테 당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로는 말하기 우이 중유. 저는 중유라고 합니다. 자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기로 공구지도여. 다시 거리근 말하기를 당신이라는 사람이
노나라 공자의 그 공자 집단의 생동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노나라 공자의 제자인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다시 또 자로는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아주 거창한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이 그다음에 이게 거리기 얘기한 얘기죠. 도도다 천하 계시야 그랬어요. 도도히 흐른다 이래. 도도히 온 세상이 홍수처럼 어지러운데 천하가 도도히 도도다처럼 홍수처럼 어지러운데 이 역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누구와 함께 고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리건 이렇게 말했죠. 온 세상이 도도자 홍수처럼 어지러운데 천하가 도도히 홍수처럼 어지러운데 누구와 함께 이 어지러운 세상을 고칠 수 있겠는가? 즉, 이 얘기는 바로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무도함이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무도함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 넘치듯 하고 천하가 이렇게 무도하고 타락했거늘 누가 이 천하를 개혁한단 말인가 이런 얘기죠. 즉 도도자 천하 계시야는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돼서 말하지만 이 도도는 큰 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모양을 얘기해요. 도는 창일도 넓다 이런 얘기인데 큰 물이 넘쳐 흐르는 모양이니까 바로 천하가 온통 혼란한 모습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얘기죠. 그래서 천하가 모두 이렇게 큰 홍수처럼 어지러운데 즉 무도함이 도도히 흐르듯 강물은 넘치듯 하고 천하가 무도하게 타락했거늘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이 여기 종피 인지사야 그러지. 또 차죠. 차이 또 이런 얘기예요. 또 여기 여기는 비교 부사죠. 기는 바로 당신은 또 당신도 비교예요. 비교는 비교 부사 여기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종피지사이냐? 종 따라다닐 거냐? 따라다니는 수로의 목적어는 피인지사예요. 사람을 피하는 그런 선비들, 사람을 피하는 그런 선비들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이런 얘기죠. 비교니까. 즉 사람을 피한다 이런 얘기는 바로 무도한 사람, 즉 나쁜 임금을 피해서 방랑하는 선비인 바로 공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비교급이죠. 그것보다. 기약, 종피세지제. 예? 기약, 제에서 어찌 무엇과 같겠는가? 즉, 여기도 종, 수로의 목적어가 바로 피세지사죠. 세상을 피하며 사는 그런 그 선비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비교급, 사람을 피해서 따라다니는 것보다 세상을 피해서 사람을 피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바로 공자죠. 공자보다 세상을 피해서 따라다니는 자기들과 자기들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죠. 즉 사람을 피해 다니는 사람, 즉 무도한 임금, 이런 사람을 피해 다니는 그런 방랑하는 선비 공자를 따라다니는 것보다 자기와 같은 세상을 피해 다니는 그 은자들, 장익, 거릭, 장저, 거릭 같은 그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말을 끝내놓고 어떻게 되느냐? 우이불철. 이 우는 바로 썰해질이죠. 썰해질을 멈추지 않고 불철, 멈추지 않고 한다. 실을 덮는 일을 계속한다. 여기서 이 옛날 단어인데 우는 씨덮을 우로 해서 씨를 뿌린 후 흙으로 덮고 고루고루 공방멸하기 있어요. 그거 하는 것을 바로 우라고 그래요. 아주 옛날 그 농사 짓는 방법의 이해니까 이건 굉장히 옛날 방식이니까 뭐 그것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이 철은 그 7절이죠. 그러니까 썰해질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이런 씨를 흙으로 덮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 이것이 바로 2절의 얘기죠. 그 다음에 3절은 자로행. 자로가 아까 뒤쳐졌다고 그랬죠. 자로가 길을 떠나서 공자한테 가가지고 공자한테 가서 보고를 했죠. 자로가 가서 보고를 했다. 보고를 하니까 부자 공자님이 무연은 바로 무는 멍한 모양의 무예요. 멍하게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는 바로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탄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으냐. 조수 불가여 동군 그랬어요. 새나 짐승과 불가에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동군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새나 짐승처럼 원시적으로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어울릴 수는 있지 않느냐.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새나 짐승처럼 산속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숨어져 있죠. 그래서 비오비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 못한다 이런 얘기. 피인지도요 이 불여.
사람을 피해서 같이 하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같이 어울린다 이런 얘기죠. 사람을 따라서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사람과 따라서 같이 하지 않는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자를 잘못 썼습니다. 어쩐지 이상해서. 비사인. 이 사람들과, 이 사이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누구와 같이 어울리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작의 현실 참여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죠.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누구와 어울리냐 말이죠. 새와 짐승과는 어울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천하유도, 천하의 도가 행해진다면 구불효역, 공자가 구차하게 이 같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천하의 도가 행해진다면 내가 구태여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애쓰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숨어있는 말은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공자가 나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은 핵심 사상은 바로 은둔자인 장조와 거리. 이 사람들은 난세는 고칠 수 없으니 세상을 떠나 현실을 포기하고 자신의 절개를 지키라는 운동 사상이죠. 그러나 공자는 난세일수록 세상을 바로잡으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백성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는 두 사상의 대비 구조죠. 은자는 난세를 피해 은둔하며 공자에게 벼슬을 단념하고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만, 이에 반해서 공자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은자의 상과 현실 참여 정신이 대비되는 그런 미자편 7장은 공자와 그 제자들이 천하를 주유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펼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시절, 즉 공자 말년의 쇠락기를 배경으로 하는 장입니다. 당시 춘추시대 말기 사회의 혼란한 현실을 개혁하려던 공자와 이 혼란한 세상은 이미 망가졌으니 더러운 정치판에 끼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은자, 이 은자들이 후에 도가 사상의 모태가 되는데, 이 은자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7장에서 오는 일화는 노인, 장이죠. 노인은 현실 정치를 바꾸겠다고 뛰어다니는 공자와 자로를 뭐라고 빗댔느냐? 몸도 안 쓰고 농사도 안 짓는 말만 번지르하는 사람들이라며 냉소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자로는 끝까지 예의를 갖추었고 노인은 역시 자로를 대접하고 자식들에게 인사까지 시킵니다. 마지막에 공자는 이 노인을 숨어 사는 현인, 즉 은자로 인정하면서 자로의 입을 빌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인간 사이의 도리,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저버리고 숨어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유교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장입니다. 자, 이 장을 본문을 한번 보죠. 자로 종이후, 여기서 끝나죠. 종, 공자를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죠. 주유철을 하니까 천하를 돌아다니니까 공자를 자로가 쫓아다니다가 후 뒤쳐졌죠. 그럴 때 그 뒤쳐졌는데 자로 혼자서 누구를 만나느냐? 우장인, 장인, 이 어른장이죠. 이 장인은 부수에서 이 하늘편에서 찾아야 돼요. 대신에 이 지팡이를 진 장은 이 나무목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어른장이라고 해서 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어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른을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자로가 어른을 만났죠. 왜? 공자를 뒤쫓아다니다 어떻게 해서 쫓아다니다가 뒤쳐져 가지고 뒤쳐져 있는 자로가 장인을 어떤 노인을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 노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장하, 지팡이를 짚고 하는 이 뒤에 어떤 뭘 짊어지다 이런 얘기죠. 조는 여기서 대바구니를 얘기죠. 그러니까 대바구니를 짊어진, 대바구니를 맨 지팡이를 진 그런 노인을 자로는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노인을 만나서 자로는 이 노인에게 묻기를 뭐라고 물었느냐? 자견 부자호. 여기서 자는 노인을 얘기지. 노인을 높여서 얘기하니까 노인은 부자. 여기 부자는 공자를 얘기하지. 공자를 혹시 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로가 물었죠. 그러니까 이 장인, 이 노인 양반이 말하기를 그 사체 붉은 네 팔둘과 다리 둘이니까 사체죠. 팔과 다리를 붉은 근 바로 쓰지 않는 그는 이 부지런할 끈이니까 바로 여기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곡불분 5개의 곡식을 구분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 사람을 무슨 선생이라고, 누가 선생이라느냐? 누구 보고 선생이란 말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팔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농사를 하지, 팔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지도 않고 오곡을 부여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몰려다니기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누구 보고 선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노인 양반이 자로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쏘아붙이고서 이 지팡이를 읽고 이 삼태기를 짊어진 이 노인 양반은
식기자. 그 지팡이를 꽂아두고 이런 얘기죠. 지팡이를 꽂아두고 예했다. 이건 옛날 얘기인데 여기서 예라는 건 힘을 맸다. 이런 얘기죠. 지팡이를 꽂아두고 예를 메고 있는데 그동안도 자로는 공일입, 공은 두 손을 공손히 마주잡고 서 있는 것이죠. 노인 양반이 지팡이를 꽂아두고 힘을 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로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아서 모으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나름 예의를 지킨 것이죠. 응? 그러니까 나중에 이 노인 양반이 감동으로 그 두 손을 마주잡고 서 있는 것을 멈추게 하고 자로에게 그 일을 멈추게 하고 자기 집에 자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자로를 머물게 해서 그치게 하고 머물게 해서 숙박을 시켰다. 재워주고 재워만 줬느냐 그게 아니죠. 살게 닭을 잡아서 살게 기장서죠. 그러니까 닭 잡고 기장밥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건하게 차려가지고 닭을 잡아서 기장밥을 해가지고 자로에게 먹게 했죠. 그러면서 그것만 했느냐? 기견 삼자언. 여기서는 여기서는 견이라기보다도 인사시키다니까 현으로 읽어야 되겠죠. 현기이자, 기이자, 언. 그러니까 기는 뭐예요? 그 삼태기를 짊어진 그 노인 양반의 두 아들을 인사시켰다 이런 얘기죠. 두 아들을 뵙게 인사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받고 나서 다음 날 자로는 공자한테 가서 이것을 보고를 했죠. 공자를 만나서 이 일을 제가 어떤 그 삼태기를 지은 그 아주 꼬부랑 노인을 만났더니 만나서 그 노인이 아주 그 닭을 잡아서 기장밥을 해서 아주 잘 먹고 아들도 인사시켜 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은자야 이 노인 양반은 참 은자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공자는 사자로 반견지 사역동사죠. 자로로 하여금 다시 보게 했다 이런 얘기죠. 누구를 그 노인 양반을 다시 보라고 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자가 자로한테 시키니까 다시 가서 한번 그 양반을 만나봐라. 그러니까 자로는 그 집에 도착해 보니 행의 이미 떠나고 없었죠. 노인은 어디론가 떠나고 없어졌죠. 요 얘기가 1절의 얘기고 그래서 2절은 자로가 다시 이 공자 말을 빌려서 공자 전가를 해서 이 노인 양반이 떠나고
안 계신데 나머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이죠. 뭐라고 했느냐? 불사모의 장유지절이라 이랬어요. 응? 벼슬사죠. 벼슬하지 않으면 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선비나 지식인이 바로 나라에 나가서 벼슬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주어는 선비나 지식인이죠. 선비나 지식인이 나가서 국가에 나가서 바로 그 벼슬을 하지 않으면은 무의, 바로 정의를 세울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유지절, 불가패야, 이런 얘기죠. 장유지절이라는 바로 장유의 예절, 길장 어린 유니까 장유의 지절은 바로 형과 아오, 또 연장자와 연소자, 선배와 후배, 이런 순서와 서열과 의계 등의 법도와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유지절은 그런 것들을 불가패야, 어찌할 수 있겠느냐? 어찌 패할 수 있겠느냐? 패할 수 없거늘. 그래서 이것을 군신지의,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군과 신하의 의리를 여지하기패야, 어찌하여 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자로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공자말을 대신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 말을 읽기를 욕결귀신 그 몸을 깨끗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니까 그 몸, 자기 몸만 깨끗하기를 바라고 살면은, 바라면은, 자기 몸만 깨끗하기를 바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륜,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 큰 윤리를 어지럽게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군자지사, 군자가 바로 벼슬을 하는 것은 행기의, 바로 그 의를 행하려 하는 것이다. 도지불행, 도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도 이지지의,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소설 같은 얘기고 문장이 길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의역해 보면서 이 장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로도의 우장인, 자로가 공자를 따라가다가 뒤처졌는데 마침 지팡이의 장인이 어떤 사람이냐? 지팡이의 뒤에 대바구니를 메고 가는 노인을 만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로가 말하기를, 어르신, 자견, 혹시 정의 선생님을 보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노인 양반은 말하기를, 손발을 움직여, 사체는 바로 손과 발을 움직여, 불근하는 손과 발을 움직여 일을 하지도 않고 곡식 이름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주제에 하위 누가 내 선생이란 말이냐 하고는 지팡이를 꽂고 힘을 맺죠. 그러나 자로는 아무 반박도 아니하고 두 손을
공손히하고 묵묵히 서 있었죠. 이러자 노인은 차로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차로에게 자기 집에 묵게 했죠. 그리고 닭을 잡고 기장밥을 지어 대접했는데 하면서 자기의 두 아들을 인사시키고, 그래서 다음날 차로가 공자를 따로잡아, 차로가 다음날 공자를 따로잡아 이 얘기를 전하니까 공자는 정말 은자로구나 이렇게 하고는 다시 다시 보내서 만나게 했죠. 그러나 이미 차로가 노인 집에 도착했을 때는 노인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죠. 이 절은 바로 이 노인이 떠나고 난 그 집에 차로가 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세상 밖으로 숨어버려. 벼슬을 않는다는 얘기는 불쌍한 얘기. 세상 밖으로 숨어버리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숨어버려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장유지절, 집안에서 어른과 아이 사이 질서는 질서를 차마 버릴 수 없거늘 큰 차원에서 국가에서의 임금과 신하 사이의 대의를 어찌해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갓 자신의 몸을 깨끗이 유지하려다가 대난대윤 인간사의 가장 큰 본보기인 윤리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군자가 이 세상에 나가 벼슬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뜻하는 이상적인 도가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에 쉽게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점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